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1993년 3월 28일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구포역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전복하는 대참사가 일어난 건데 사망자만 78명에 부상자가 198명이었던 말 그대로 대참사였습니다. 기차가 가던 중 갑작스럽게 선로에 지반이 무너져 내리며 객차 두량이 곤두박질 친 건데요. 하필 뒤에 있던 무거운 발전차가 상대적으로 약한 객차를 뒤에서부터 으깨듯이 들어와 버렸고 수많은 사상자를 남겼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사고 당일 바로 밝혀졌는데 한정과 삼성종합건설에서 노선 지하에서 발파 작업을 했던 건데요. 이 사고로 삼성종합건설 사장 등 16명이 구속되었지만 과실치사 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버렸고 뇌물 공여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하네요. 결국 삼성건설이 6개월 영업 정지를 당하는 것으로 처벌은 끝이 났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낳았지만 은근히 이젠 기억 잘 안 나는 대참사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지리산 폭우 대참사입니다. 1998년 7월 31일부터 이틀간 지리산에는 말 그대로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시간당 145mm라는 어마어마한 집중호우였는데요. 계곡 등지에서 잠을 자던 야영객들과 계곡 인근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미쳐 대피하지 못하고 급격히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숨지거나 실종되었는데 지리산뿐만 아니라 진양호까지 이어지는 덕천강 변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망 인정된 실종자 포함 103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대참사로 기록되는데요. 사망자들은 계곡에 피서를 온 가족 단위 야영객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일가족이 몰살당하거나 물에 휩쓸려 죽어가는 가족들을 구조하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끔찍하고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천재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인재에 가까웠는데 기상청에선 집중호우 직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3차례 전화해서 집중호우 가능성을 통보했다고 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전화 통지는 공식 주의 촉구가 아니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지리산관리공단 역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일부 계곡을 통제해 피해를 줄였다며 자화자찬했었다고 하는데요. 7월 31일 밤 기상청은 10시 30분을 기해 전남 내륙과 전북 지방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이미 40분 전인 9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145mm라는 폭우가 쏟아졌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을 계기로 기상청에선 슈퍼컴퓨터를 도입했다고 하며 경보기가 2개만 있었던 대원사 계곡에는 자동 음향 경보 시스템이 65개로 증설되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우량계와 자동 경보계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그 덕분에 2011년 여름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지리산 일대에 300mm급의 대폭우가 쏟아졌지만 철저한 재해경보 태세로 입산 금지와 대피령이 발빠르게 이루어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망한 드라마로 소개해드렸던 지리산의 핵심 소재가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중국 국제항공 대참사입니다. 이 사건은 월드컵이 열렸던 해에 벌어진 사건이라 그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무려 사망자만 130명에 달하는 초대형 대참사였는데 사고 원인은 기장의 미숙한 조종이었습니다. 중국 국제항공 비행기는 베이징을 출발하여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그날따라 김해 국제공항 상공은 짙은 안개가 끼고 비가 오락가락 내리는 상황에 회항을 거듭하던 비행기가 겨우 안개와 구름을 빠져나왔지만 바로 앞에 돛대산이 나타났고 그렇게 비행기는 돛대산에 충돌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 생존자 구조 작업이 즉시 시작되었으나 험한 지형에다가 악천후로 인해 헬리콥터와 소방차, 구조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비행기 추락 후 잇따른 폭발이 일어나며 기체 내의 생존자 구조 작업은 진행조차 못했다는데요. 심지어 구조대원들의 진입조차 폭발 위험으로 통제되었다고 합니다. 구조대원들은 생존자를 발견하면 들것에 태우거나 업고 산 아래까지 이송했으며 체온 유지가 힘들었던 생존자들은 나뭇가지가 축축해 지갑 속에 지폐를 태워서 옹기를 만들어 몸을 녹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169명의 탑승 인원 중 40명의 생존자를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소나무 숲이 충격을 막아줘서 생존자가 생겨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보상 문제 때문에 유족들은 시신을 바로 안치하지도 못하고 한 병원에 무려 10
10년간 보관했다고도 하는데요. 생존자 중 이 사고기를 조종한 기장인 우신루는 사고 조사를 받은 후 기장직을 유지했다고 하며, 이 사고 이후로 중국 항공사의 기장들은 김해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생명수당이 추가로 붙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해국제공항의 치명적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으로 새로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시발점이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입니다. 2014년 2월 17일 경주에 있는 마우나 오션 리조트의 강당 건물이 폭설로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중이던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사고 당일 동해안과 지리산 일대에는 습설이 내렸고, 이후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건물 지붕에는 70cm, 무게로만 148톤에 달하는 눈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무너진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된 조립식 건물이었고, 건물 가운데 내력 기둥이 없이 벽과 기둥이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였는데요. 조립식 건물이라도 건축법이 있기에 눈이 많이 왔다고 무조건 무너지는 건 아닌데, 사고 이후 해당 건물의 철제 강도를 조사한 결과 기준에 미달한 자재를 사용했음이 드러났고, 지붕 H빔을 아예 생략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으며, 건물 외벽에 볼트 등도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아 사고 이후 상당수가 뽑혀 나와 있었고, 지붕 패널을 지지하는 중도리도 26개 중 14개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완전히 부실한 공사를 했던 건물이었던 건데요. 게다가 경주시에선 폭설이 예상되니 보문단지 전체 제설 작업을 당부했지만 마우나 리조트 측은 이를 묵살했고 전혀 제설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붕괴 조짐이 일어나고 딱 13초 만에 건물이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무너진 건물 안에 매몰되어 버렸었는데요. 결국 부상자 204명에 사망자만 10명이 나오는 대참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희생자가 거의 학생들이어서 더욱더 안타까움은 컸었는데요. 그중 골반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장연우 양은 사고 이후 6년간 37차례의 대수술을 받았지만 30대를 병상에서 맞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재활의 의지를 다지는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재작년 부산 외대에선 장연우 양에게 명예 졸업장 수여와 교직원 채용을 제안했었다고 하네요. 마우나 리조트의 소유주였던 코오롱그룹 측에선 바로 엎드려 사죄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는데, 사망자 1인당 5억 원 수준의 보상금으로 사망자 유족들과 빠르게 합의하였지만 204명의 부상자들과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합의 과정 중에 피해자 가족에게 막말을 하는 등의 무리를 일으켰다고도 합니다. 의외로 마우나 리조트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컨트리 클럽으로 아예 컨셉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시랜드 수련원 화재 사건입니다. 1999년 6월 30일에 일어났던 참사인데요. 20여 명의 꽃다운 유치원생과 1명의 선생님, 3명의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숨진 사고였습니다. 시랜드 수련원은 1999년 3월에 수련원 인가를 받았던 당시 완전 신축 수련원으로 3개 동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들이 컨테이너를 쌓아 만든 구조였으며 총 59개의 객실에 63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컨테이너부터 값싼 제품을 썼다는 것인데, 이음새인 실리콘을 바르고 목재나 샌드위치 패널 등 인화성 물질로 감싸져 있었으며, 화재 경보기는 고장나 있었고 소화기도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국과수는 사고 3일 만에 사고 원인으로 모기향에 붙인 불이 가방과 옷에 붙었고 가연성 소재로 된 건물 내로 불길이 번져나갔다고 밝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유가족과 PD 수첩 등이 비슷한 조건으로 실험해 보았지만 모기향에서 불이 그렇게 빨리 붙지는 않았으며, 전부터 전기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했다는 목격자의 증언으로 보아 전기 누전을 원인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모기향이 화재라면 유치원 측의 책임이 있지만 누전이라면 굉장히 많은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다는 다른 점이 있기도 한데요. 이 엉터리 화재 규명에 분노했던 유족 중에는 서울올림픽 여자하키 은메달리스트 출신으로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던 학부모 김순덕이 있었는데, 그녀가 분노해 체육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나서자 그제서야 김종필 총리와 1대1 면담을 하였고, 김 총리는 그 자리에서 재수사를 약속했다고 하는데 결국 재수사는 없었고, 김순덕은 분노하여 훈장을 반납하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들의 비리와 근무 태만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수련원 측은 시공사인 그린종합건설 및 감리 회사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화성군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 비호하였으며 화성 군수마저 불법 운영에 개입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뇌물이 많이 들어갔으니 시랜드는 불법적인 운영이 가능했고 안전검사 또한 가뿐히 무시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연성 물질로 가득 찬 컨테이너 52개로 가건물을 조합해서 운영하는 게 그렇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시랜드 대표는 사건 발생 직후 바로 구속되어 5년형을 살고 나온 후 2021년엔 식물원 카페인 야자수 마을을 열어 화재 참사 장소를 야자수 마을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를 실화탐사대에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26주기인 작년에서야 추모공원이 개장되고 추모식을 했다고도 하네요.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참사들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